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졸업식과 입학식이 사라지면서 화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시군이 소비 촉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북에는 미혼모들을 지원하는 공적 복지시설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사단법인 미혼모 지원 시설이 단 한 곳 있지만 이마저도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몽골의 혹독한 추위를 피해 날아온 독수리들이 해마다 충주에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느 해보다 치열하고 고단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은 어제 하루 18명의 확진자에 이어 오늘도 13명이 나오면서 재확산 국면에 진입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자동차 부품 회사와 교회 등에서 9명이 새로 확진됐고 보은군에서는 금속 부품 공장에서 4명의 추가 양성자가 나왔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 옥산면의 한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사흘 연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60대 직원의 확진 이후 260여 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직원 5명이 추가 감염된 겁니다. 이들의 가족 등 접촉자 확진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관련 확진자는 10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주시 오송읍의 한 교회에서도 이틀 연속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목사 부부가 확진된 데 이어 오늘 또 다른 목사 1명과 신도 2명 등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은군의 한 금속 부품 공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어제 가나 국적의 40대가 확진돼 방역당국이 직원 80여 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오늘 추가 확진자 4명을 찾아낸 겁니다. 확진자 5명은 모두 한 기숙사 건물에서 생활해왔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확진자 0명을 기록했던 충북에서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재확산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기업체나 이제 밀집에서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체 방역, 또 개인들 우리 종사하시는 분들의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첫 주말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연중 최대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졸업식과 입학식이 사라지면서 화해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시군이 화해 소비 촉진에 나섰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북대는 최근 졸업생 3,200여 명에 대한 2020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탓에 영상을 이용한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오늘 졸업의 영광을 안게 된 졸업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랑스럽고 코로나19가 촉발한 졸업과 입학식 취소 사태는 도내 화해 농가의 소비 급감과 가격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불러왔습니다. 충북 도청마당에 꽃내음이 가득합니다. 충청북도와 농협 충북유통이 화해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한 직거래 장터입니다. 장미와 튤립, 국화 등 농가들이 준비한 꽃다발 1000여 개가 속속 팔려나갑니다. 좋은 취지로 이렇게 열리게 돼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꽃도 다른 데 비해서 훨씬 싸고 예쁘고 잘 살 수 있던 것 같아요. 시군도 동참했습니다. 괴산군은 매주 화요일 지역 농가에서 꽃을 구매하는 꽃 같은 화요일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진천군도 비슷한 소비 촉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농가 지원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6군데에서 판매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경영안정 자금으로 다 해가지고 5천만 원 한도에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비록 단기 행사지만 시름에 빠진 화해 농가에 적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의 최대 15분의 1에 불과한 국내 1인당 화해 소비를 끌어올릴 소비 저변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북에는 현재 미혼모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공적 복지시설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후원금과 직원들의 사비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하나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다음 달부터 당장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의 미혼모 지원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출산부터 산후 미혼모가 자립하기까지 교육과 양육 과정을 모두 지원합니다. 미혼모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시설로는 충북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거를 걱정은 안 해도 되지. 밖에서 있었으면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는 실정이라서. 지난해 3월 사단법인 형태로 문을 연 이곳 미혼모 지원 시설은 사무실과 원룸 공간 2개가 전부입니다. 공간이 없어해 5가족 정도만 수용 가능한데 아직 지자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 임대료와 인건비 모두 모금단체의 후원금이나 직원들의 사비로 채워지고 있는데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곳은 전국에서 충북밖에 없습니다. 의료비나 생활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인 자비나 아니면 개인 후원자님들 2월까지 3월까지 운영비는 공동 모금회에서. 하지만 청주시는 운영 상태를 좀 더 지켜본 후 현지 실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주에 겨우 하나 있는 이 시설을 이 평가로 인해서 잘라낼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맞다.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미적대는 사이 미혼모들이 안식할 수 있는 충북의 하나뿐인 시설이 문을 닫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한 어르신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좌회전 하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서 건너는 중간에 보행자 신호가 끊기면서 사고가 난 건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르신. 느린 걸음 탓에 절반도 못 가 보행 신호가 끊겼고 좌회전 차량이 어르신을 그대로 덮칩니다. 어르신은 큰 충격을 받고 도로 위에 굴렀지만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뀌면 횡단보도는 일반 도로로 간주되고 도로 위 사고는 사망 또는 사지마비 정도의 중상해일 때만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을 바뀌면 횡단보도의 성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건 횡단보도가 아니에요. 만일 그 보행자가 사망했거나 중상해일 때는 그때는 처벌 대상인데요. 그렇지 않은 부상일 때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를 입수한 어르신 가족들은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앞을 잘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앞유리에 성에가 잔뜩 낀 채 운전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앞에 성에만 없었으면 그 시야 확보가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고는 운전자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났다고 생각을 해요. 보행 신호도 어르신 같은 교통약자에겐 너무 짧았습니다. 취재진이 사고 현장에 나가 측정해보니 녹색 신호 길이는 28초로 일반인 걸음걸이에 맞춰놨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대부분 제 시간에 건너지 못하고 중간에 신호가 바뀌어버립니다. 나이 더 먹어서도 이게 다리가 불편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안 맞죠. 그냥 걷는 게 괜찮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한테는 신호가 짧죠. 위험하죠. 횡단보도 중간에 보행섬 같은 대기 장소들을 마련하는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갑질 의혹을 받았던 교장이 오히려 영전성 부임을 하면서 자신은 부당하게 인사이동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교장이 이런 일이 일어난 배경으로 코드 인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혁신 차원의 정상적인 인사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발표된 새학기 인사에서 부당한 인사 발령을 받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청주현 여고 A교장. A교장은 정년을 1년 남기고 갑작스럽게 인사가 진행된 부분이 이른바 코드 인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코드 인사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도 억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제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임자로 오는 B 교장은 교육부 재직 시절 부교육감과 같이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육부에서 청주현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받은 뒤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인사가 난 겁니다. 인사 발령이 난 시점도 교사들이 B 교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며 신고를 했고 감사관실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측근 챙기기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조금의 아쉬움이 있는데 코드 인사는 결국 많은 교원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코드 인사는 결국
인재를 잃어버리는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거 같은 곳에서 일했다고 해서 무조건 코드 인사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번 인사는 학교 혁신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인사라는 입장입니다. 불만 없는 인사는 없겠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인 만큼 공정성 문제 등 인사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혹독한 추위를 피해 수십 마리의 독수리들이 해마다 충주에서 겨울나기를 하는데요. 사람도 먹고 사는 일이 녹록지 않은 탓인지 독수리들의 월동도 여느 해보다 치열하고 고단해 보입니다. 독수리들의 겨울나기를 신규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겨울바람을 가르며 하늘을 나는 천연기념물 독수리. 날개를 다 펴면 길이가 3m에 달하는 초대형 수리입니다. 수십 마리의 독수리들이 추위를 피해 충주 군비행장 인근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활공하는 모습만 보면 하늘의 제왕이 맞겠지만 독수리의 겨울나기는 제왕과는 거리가 멉니다. 멋진 비행조차 썩은 고기를 찾는 먹이 활동이고 땅에서는 농사를 위해 뿌려놓은 퇴비 더미를 뒤지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폐 비닐을 삼키기 일쑤고 제대로 된 먹이를 구하는 일은 열에 한둘도 안 돼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 겨울은 AI 탓에 죽은 철새를 즉시 수거하고 먹이 주기까지 제한하면서 독수리들에게는 더없이 길고 배고픈 겨울입니다. 야생조류 AI가 발생을 하면 반경 10km를 예찰 지역으로다가 설정을 하는데요. 그럼 그 예찰 지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먹이 주기를 금지를 합니다. 겨울 진객이라는 철새 독수리는 겨울 초입에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몽고의 혹독한 추위를 피해 넉 달을 이곳에서 보낸 독수리들은 봄이 오기 전 말리길을 날아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오늘 오후 증평에서는 백신 수송과 보관 과정을 점검하는 모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훈련에서는 경기도 이천에서 출발한 백신 수송 차량을 증평 보건소까지 군 부대와 경찰 차량이 호위하는 과정이 시연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또 백신의 입고, 보관 과정까지 진행됐으며 훈련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LH 충북지역본부는 올해 도내 임대주택 5,1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건설 임대는 3,080가구로 청주 동남지구의 국민임대 1,200여 가구, 증평 송산지구의 국민임대 600여 가구, 청주 산단의 행복주택 500여 가구 등입니다. LH 충북본부는 이 외에 매입과 전세 임대 2,080여 가구를 올 한해 충북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원건설이 지난해 도내 종합건설사 중에서 공사 실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집계 결과 지난해 원건설은 기성액 1,533억 원을 달성해 2년 연속 1위에 올랐고 일진건설산업이 2위, 대원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건설 분야에서는 KEC와 SB테크가 1,300억 원대 기성액으로 나란히 1,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이 오늘 충북개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제천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늘 협약으로 충북개발공사는 새 자치연수원 건축공사와 디자인, 감리 등 건설사업 전반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은 연내 착공,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CSU는 최근 상시적인 학생 교환과 학술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교통대학생은 CSU 정규 대학과정과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